그 다음에 이제 한 특성을 보자고 했으면은, 이게 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가지 특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데이터 모델이, 그 다음에 제이슨, 비선, 그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토 샤딩을 해서 더 확장에 용이하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물틴 리플리케이션 가지고 있고, 뭐, 인덱스 지원하고, 텍스트 서치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계 함수, 집계 프레임워크. 집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집합이란 표현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어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도 지원되고, 네이티브 맵리드스도 지원한다는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인테그레이션 가능하고, 드라이버에서는 13개의 몽고DB 서포티드 드라이버가 지원되며 37개의 커뮤니티 서포티드 드라이버도 지원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값들을 갖다가 이제 집계 값들을 갖다가 가지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집계라는 게 하나의 집합으로 임의로도 받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 갖다가 결국은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카운트 값이라든가 뭐 그런 것 갖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집합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집계 집합 요거 두 개 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몽고DB 관련돼 가지고 좀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샤딩이나 맵리드스, 뭐 이제 집합 프레임워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요한 몽고DB 피처다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오토 샤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의 큰 탭을 만들고 데이터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맵리드스 같은 경우에는 분포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걸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 집계 함수 작업을 할 때 복잡한 함수 정의하고 메뉴도 사용하지 않도록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정의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SQL에서도 이제 어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몽고DB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죠. 뭐 이제 카운트나 뭐 썸 이런 것 갖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몽고DB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요 5장부터는 뭐 관련돼 가지고 뭐 드라이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몽고DB의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릴 게 뭐냐면은 NoSQL의 모델링 기법.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꾸밀 건지, 이런 것도 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SQL과 관계형 모델에서는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사용됐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중에서 이제 NoSQL의 데이터 모델링 기본 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결국은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요. 여기서는 주요 8개를 갖다가 이제 제가 뭐 적어놨는데, 요거는 일단 뭐 책에 나와 있는 거와 동일해요. 뭐 비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정의할 때 아무래도 이제 여러 문서나 테이블에 가진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질의 처리를 갖다가 최적화하는 거죠.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특정 데이터 모델에 맞게 단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떠한 값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이제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 형식으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값들 갖다가
그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조인 해가지고 이제 뭐 사실 조인은 이제 NoSQL 솔루션에 거의 지원되지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인 기능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처리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그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분산 잠금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트랜지션 동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을 좀 관리하지만은 아무래도 ACID 그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어그레션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해 가지고 하나의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몽고DB에서 하나의 문서에서 이제 엔티티를 갖다가 저장하고 이제 원자적으로 갱신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제 차원 축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다차원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해서 랩핑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지리 정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리 형태가 있는데 뭐 데이터가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차원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매핑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다차원 데이터 차원 축소도 있고 그 다음에 색인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합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첩 세트도 있고 이런 거 갖다가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첩 세트 같은 게 마지막으로 나타낸 중첩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스티드 스텝 모델 같은 경우에 그 트리 구조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결국은 그 뭐 키값 저장, 키 밸류 저장소나 아니면은 문서지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중첩해 가지고 트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중첩을 갖다가 이제 허용하면서 이제 뭐 그 어떤 리프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한 리프 값들을 갖다가 가져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데이터 모델링은 책 안에 내용에서 이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게 이 장에서는 이제 뭐 몽고DB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몽고스 해가지고 이제 몽고DB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도구죠. 도구고 이제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몽고DB 데이터베이스 내부 구성 요소를 보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뭐 웹브라우저 내에서는 요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 뭐, 컬렉션 이름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몽고DB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몽고뷰 해가지고, 이제 윈도우 같은 그 시스템에서 이제 여러 개, 그 몽고DB 서버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 몽고DB 서버를 갖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를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갖다가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쭈루루 이렇게 살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특징으로 삼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외부에서 이제 외부 벤더들이 제공하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모나드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뷰를 관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DB가 있으면은 몽고DB에서의 시스템 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모아서 모니터링하고 이거 갖다가 이제 통계적인 그래프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보여줘서 대시보드에서 이제 다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얼마만큼 사용한다, 누가 많이 어느 그 시간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거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 이 관리자들은 이거 같아서 현재 이렇구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문제가 이게 왜 생겼구나. 그런 것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는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대시보드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각각 보는 게 아니라 하나 화면에서 본다는 거.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세 가지의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이제 몽고DB가 결국 사용하려면 이제 드라이버를 통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드라이버인데, 이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특정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로도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별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 뭐 자바, PHP, C#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거를 갖다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제로 몽고DB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갱신을 어떻게 하는지, 생성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살짝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4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 갖다가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몽고DB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사용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확장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제 좀 더 성능 갖다 향상시켜서 이제 읽기랑 쓰기 시간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걸로 용도를 갖다가 이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확장성이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더 고려하면 한 번 더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몽고DB를 뭐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봤고, 만약에 몽고DB를 갖다 계속 사용을 할 때 내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다 할 때는 몽고뷰나 모나드나 몽고스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용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드렸고요. 요 4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